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중산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장보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험이 끝나고 오늘 이제 기말고사 총평을 찍으려고 요 앞에 섰는데, 일단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쭉 보여드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중간고사 총평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중간고사 총평이랑 전체적으로 난이도 표기가 비슷비슷해요. 여기가 막 노랗고 빨갛고 하던 옛날 중산 시험이랑은 조금 다르게 상급 문제가 한 2문제 정도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단답형이 2번, 3번이 둘 다 순혈조합 문제라서 학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는 있었으나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봤을 법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 등급 컷은 제가 83, 70 이렇게 잡아놨는데, 중간고사 예상 등급 컷을 제가 88, 74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 수준이지 사실 그거보다 막 엄청 많이 어려웠다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이번 시험의 시험 범위 자체가 부등식에서 등호 조건을 빼먹거나 또는 순혈조합에서 한 틱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수의 여지가 조금 있다. 그래서 등급 컷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총평을 크게 3가지로 제가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킬러급 문제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회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중산스러운 문제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런 중산스러운 문제들이 이제 요번 학기, 요번 연도 들어오면서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연속 2번 다 무난하게 시험이 나왔던 적이 사실 저는 처음 봅니다. 보통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쉽거나 또는 뭐 둘 다 어느 정도 중상급 난이도로 나온 적은 많지만 둘 다 무난하게 나온 적은 이제 올해가 처음이다. 그럼 이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번째는 순혈조합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무난하게 나왔어요. 근데 무난함 속에서 단답형의 이 문제들을 위치시키면서 학생들의 실수를 조금 유발하고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를 줄 가능성을 없애면서 조금 변별을 한 것으로 보여요. 다음 3번째는 기본기가 이제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쭉 다 보면 학생들 스스로도 느꼈을 거예요. 점수가 낮은 학생이어도 시험지를 보면 와, 이런 건 진짜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인데 하는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만큼 무난하게 시험을 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취약한 유형을 엄청 잘 알고 있으십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어떤 유형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타겟팅하면서 변별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시험도 아마 변별이 굉장히 잘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학기 때 이제 우리는 시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인데, 첫 번째는 도방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옵니다. 도방이 이제 제일 아파트에 있는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항상 킬러가 나오는 단원이었고, 문제가 조금 쉽다 하는 해여도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그 단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이 도형의 방정식에 엄청 타겟팅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2번째는 현재 지금 기조 자체가 점점 무난하게 가고 있지만 이게 또 이 잠재력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언제 또 난이도가 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무난하게만 할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스스로는 기본기 7에 심화 3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학생들이 실수가 조금 더 없고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게 훈련하는 걸 7로 하고 조금 참신한 것들을 다루는 걸 3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 3번째는 이제 단원의 순서가 좀 섞였죠. 순혈조합이 앞으로 당겨져 오고 집합명제가 도방 뒤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순혈조합이나 집합 같은 것들이 섞여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가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아직 모르나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는
집합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합의 표현을 빌려와서 도형의 방정식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또 난이도가 한층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 단원의 순서를 고려해서 문제를 제작하거나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컨텐츠 자료의 질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절하면서 질 좋은 자료를 만들기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2학기는 이런 큰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저는 대비를 진행할 거고요.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학 성적은 어머님들 방학 때 결정됩니다. 이게 학기 중에 내신 수업을 들으면서 한 달 내지 뭐 2달 정도 들어서 선생님 저는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어머님들도 아시고 학생들도 알겠지만 다른 과목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신 기간입니다. 실제로 2달 중에 학생들한테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기간이 몇 주나 되냐라고 하면 3주를 넘기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학 성적은 학기 중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라가는데 한계치가 있고요. 여름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이제 학생들도 1학기를 겪어보면서 스스로도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암기 과목이나 세특, 수행 이런 것들, 또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점, 그런 것들 때문에 학기 중에 공부를 좀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과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과탐 택일리나 또는 거기에 플러스 수학 올인, 요 전략이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요. 이게 과탐을 1개나 2개를 하는 이유는 국어가 약한 친구들은 방학 때 국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조합은 과탐 1개 딱 선정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국어랑 수학에 올인하는 게 가장 예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수능 과목에서 이제 미적분 2, 그러니까 현행 미적, 지금 이제 학생들 기준 미적 2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선행이 저는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미적이 필요한 건, 미적 2가 필요한 건 고3 1학기 내신에서 필요한 건데, 사실상 2학년 내신이 망하면 사실 고3 내신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저는 대수에 집중하는 게 무조건 정배라고 보는 편이고요. 이제 조금 선행이 잘 돼 있는 친구는 미적 2보다는 미적 1 선행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방학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현재 저는 중산고 하이퍼스카이 반을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요. 수토반인데 수요일은 합반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오전, 오후로 분반을 해요. 오전이 스카이고 저녁이 하이퍼입니다. 자, 이렇게 합반을 해서 합반하고 분반하는 수업을 따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매일매일 시험을 하나씩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이퍼스카이를 분리해서 분반 수업을 하되 하루 정도는 합반을 해서 요때 같이 시험을 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하루에 2회분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학 때는 저는 실전 개념 및 심화 요양, 즉 공통 수업에서는 유형 정리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할 거고요. 학기 개강을 하면 저 수요일 합반에서는 실전 모의고사 2회분을 매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쉬운 반이든 좀 높은 반이든 낮은 반이든 학교 시험은 똑같은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는 무조건 같은 난이도로 진행을 할 거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다음 하이퍼스카이는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이 하이퍼반은 일단 최상위를 목표로 합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에 더 올라가서 안정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반은 토요일날 고난도 심화 문제풀이를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스카이반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서 진행한 이 유형 정리가 사실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체화를 하는 걸 목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그 시중 교재도 문제를 많이 풀리긴 할 거지만 모의고사 기출을 조금 반복 숙달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내는 내신 기출의 거의 한 80% 이상이 다 모의고사를 베이스로 하여 거기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작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모의고사 기출 반복 숙달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저는 저희 반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수 실력 특강을 진행합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 선행의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조사를 했을 때는 보통은 안 한 친구부터, 안 한 친구는 잘 없는데 2번 내지 3번까지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들을 다 같이 수강할 수 있는 어떤 특강을 깔아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있어서 일단은 학생들 선행 정도 차이를 고려해서 과제를 조금 레벨별로 나눠서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념 정리나 유형 정리나 평가원 기출 문항을 푸는 건 선행을 안 했든 간에 고등학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해야 하는 내용과 이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 다 수업 내용은 비슷하게 들어도 큰 문제가 없으나 과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면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총 레벨을 5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 레벨을 보통 이렇게 2개씩 묶어서 낼 거고요. 학생들이 잘 따라오면 거기에 플러스 한 단계 더 윗단계의 과제까지 부여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는 사실 저는 방학 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학은 수업만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걸 옆에서 같이 관찰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데 이 친구가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옆에서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 사실상 수업 시간에는 개념 설명하고 내용 전달하기도 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리닉을 꼭 최소 2번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시간표 테트리스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테트리스를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클리닉을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5번이나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 중에 최소 2번, 네, 최소 2번 정도는 꼭 필참을 시켜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 멘트를 어머니들한테 자주 얘기 드리는데 클리닉 할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하는 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클리닉을 좀 참여시켜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머님들 1학기 이제 시험 2번을 치르셨는데 첫째이신 어머님들은 사실 기대에 좀 못 미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둘째이신 어머님들도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겠지만 사실 실제로 등급을 받았을 때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 또는 새로 저랑 같이 할 친구들 전부 다 여름방학 때부터 맡겨주시면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여름방학 때 딱 시작할 때부터 같이 들어와서 한 템포로 스트레이트로 2학기까지 같이 수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